2부 주식 썰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2부 주식 썰전에서는 전문가님과 시장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 기다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전략주 AS와 새로운 전략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목 상담 누구나 쉽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 제프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셔도 종목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을 통해서 고민들 해결해드리고요. 또 종목 상담 채택될 경우에 커피 교환권도 함께 보내드리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식 썰전 함께할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목요일 주식 썰전은 제프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바로 오늘의 썰전 주제부터 확인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첫 번째 썰전 주제입니다. 간밤 미국 3월 민간 고용이 2월보다 줄었고 시장 전망치도 하회하며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지표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나온 인플레이션과 고용 관련 미국 경제 지표가 대체로 부진했죠. 여기에 미국채 가격은 상승을 했습니다. 다시금 경기 침체가 화두되는 시점에 전문가님에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네, 월요일부터 제약바이오주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시각으로 14일에 시작되는 미국 암학회를 앞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그동안 오랜 기간 소외됐던 제약바이오주의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썰전 주제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고용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간밤 미증시도 나스닥이 하락을 했고 오늘 우리 시장 모두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어떻게 또 이야기 주실까요? 사실 하락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순간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좀 평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제가 이렇게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이 이제 인플레이션을 지금 우려하는 것이냐 아니면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것이냐 이 두 가지 중에서 지금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일단은 먼저 경기 침체 부분에서 말씀드리자면은 우선적으로 작년부터 해서 21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금리를 가파르게 빠르게 올렸던 거에 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염두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3월 중순부터 해서 SVB 사태로 시작됐던 것들이 일부 지방은행들에 대한 파산으로 이어졌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채권금리 자체가 많이 가격 자체가 상승을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지금 수준 내에서 우리가 좀 시장 상황을 살펴봤을 때 지금 나스닥이 우리가 차트를 좀 보게 되면은 주봉 기준으로 3주 동안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 자체가 이제 해봐야 3일입니다. 3일밖에 하락을 안 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3주 내내 상승했던 거에 비해서 일시적인 조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고용 지표들 관련돼 가지고 봤었을 때 이번에 이제 ADP에서 비농 지표를 발표했잖아요. 사실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이 부활절이다 보니까 이 부활절 앞두고 있었던 이 지표들이 결국에는 고용과 경기 침체 관련되어 있는 지표들이 좀 상당 부분 많은데 특히나 ADP 관련돼서 우리가 미국에서 항상 느낄 때 뭐였습니까? 고용은 튼튼하다. 항상 미국 고용은 튼튼하기 때문에 미국 경제는 안전하다고 생각했었지만 이번에 고용 시장이 꺾이게 되면서 특히나 서비스 관련돼 가지고 그런 구매자 관리 지수가 서비스 PMI 지표가 많이 꺾임에 따라 가지고 시장 자체가 야 이거 꽤나 심각할 수 있겠는 걸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럼부터 이제 시장에서 있는 금리 자체도 채권 금리 같은 경우에도 내려갔는데 그럼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채권 금리가 내려가면은 나스닥이 상승한다라고 연결되는 것처럼 연결되는 것보다 오히려 지금 수준 내에서는 지금 지표 자체가 일단 꺾였었고 지금 수준 내에서는 일시적인 조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전치 있었던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시장에서도 오늘 이제 시황 설명하셨을 때 선물에 대해서 많이 외국인들이 계약을 팔았댔잖아요. 그렇죠. 거의 역대급이라고 지금 표현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과거서부터 외국인들이 선물 포지션들을 계속적으로 끌고 왔었던 롱 포지션들을 끌고 왔었던 거를 이번 기회에 차익 실현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번에도 미지수 손익 자체가
미결제 약정 자체가 증가된 부분들이 적거든요. 네. 자, 그렇다는 소리는 오히려 지금 수준 내에서 숏 포지션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일부 롱 포지션자들이 차익 실현했던 구간이다. 이렇게 여러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로 인해 가지고 오늘 외국인들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고 2차 전지 관련돼 가지고 종목들에 대한 차익 실현이 많았잖아요. 네.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지금 이 과열되는 부분들이 살짝 눌려주는 단계이고, 여기서 이제 약간 정도의 눌림목이 나왔을 때 한 번 더 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부터 이제 끝났어, 조금만 더 내려와, 박스권으로 다시 또 가자라는 식인지, 네. 이거에 대한 우리가 판단 여부가 좀 필요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두 번째, 현재 지금 경기 침체를 가리키다 보니까 시장이 채권과 그러면은 금 관련돼 가지고 적극적인 매수가 나올 수 있겠고, 특히나 채권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내 시장 상에서 채권 관련된 종목들이 없잖아요. 하지만 금 관련된 종목들 있죠. 금 관련된 종목들도 제가 추천해주지 않습니까? 오늘 엘컴대. 그렇죠. 나중에 좀 이따 에세이 말씀드릴 건데, 그런 이제 금 관련된 종목들도 그렇고 금 관련되어 있는 연계되어 있는 상품들이 상당 부분 많이 상승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존에 인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안전자산들, 뭐 엔이라든지 뭐 유로라든지 이런 종목들 자체가 많이 상승이 나왔더라. 그러면 지금 시장 내에서 이전치와 다르게 항상 궁금했던 부분들이 뭐였냐면은 이전치와 다르게 좀 궁금했던 부분들이, 첫 번째로는 경기 침체 관련돼서, 그리고 시장 자체가 다운되게 되면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늘어야 되는데, 그 안전자산 선호가 원래는 당연히 N이나 금이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원래는 한 몇 주 정도 동안에 계속적으로 나스닥이 상승했잖아요. 그래서 야, 빅테크가 무적이 아니냐, 안전자산의 선호도가 바뀐 것이 아니냐, 그래서 빅테크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했었지만 지금 마찬가지로 빅테크 종목들도 떨어지는 폭도 있었지만 사실상 우상향 중이다. 우리가 볼 수 있겠고, 나스닥 차트, 잠깐 차트 나왔던 거 부분에서 보시보자면은 지금 차트가 나스닥이 이게 어떻게 지금부터 하락입니까? 그렇죠? 지금부터 상승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닥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느낄 수 있게 되는 게, 코스닥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여기서 우리가 좀 지금 수준 내에서 우려를 해야 된다? 여기서부터 숏 포지션을 가져가야 된다? 절대 말이 안 됩니다. 그렇다는 소리는 지금 수준 내에서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 가장 무엇인가? 인플레이션인가? 인플레이션 아니냐? 경기 침체인가? 이런 것들을 지금 시장을 염두하지 않고 여기서 한 번 더 갈 건지에 대한 지표들이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나옵니다. 관련돼 가지고 물가 지표라든지 추후에 관련된 지표들을 좀 우리가 판단한 후에 여기서부터 약간 정도 눌림이 시작되면은 그때부터 다시 또 신규 진입할 수 있는 기회고, 그 기회가 결국에는 시장 내에서 주도주가 나올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내 시장에 있는 플레이어 사람들이 어떤 걸 쳐다봐야 되냐면은 지금부터 이제 2차 전지가 아닌 다른 어떠한 주도주, 만약에 또 2차 전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몇 주간 사이의 종목들의 움직임들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게, 지금부터 만약 한 번 더 종목 자체가 지수가 관계된다라면은 이제는 그 새로운 주도주가 나오게 되면서 올 하반기 3분기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주도주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 내에서는 분석할 때 있어가지고는 전체적인 시황적인 부분들도 분석할 필요가 있겠지만, 전체 큰 흐름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들이 주도 역할을 하면서 시장과 덜 타고 시장이 하락했던 것과 비해 다르게 상승하고, 이런 것들을 좀 잘 따르고 있고 이슈도 잘 받고 있는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나스닥 하락은 전체적으로 나스닥은 3주 내내 상승한 것에 대한 일시적인 조정이다 말해주셨고요. 또 오늘 우리 시장도 외국인의 이런 선물 매도, 강한 매도세가 롱 포지션자들의 차익 실현 구간으로 의견 주셨습니다. 나스닥, 코스닥 모두 추세로 보면 상승으로 되어 있고, 더 올라갈지에 대한 부분은 다음 주 등 이런 CPI 등 경기 지표를 체크해 보면서 진입 여부를 체크해 보자는 말씀과, 이후에 새로운 주도주 테마 나올 수 있다고 말해주셨습니다. 다음 주제로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주도 테마 여부 말씀해 주셨는데 2차 전지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또 월요일부터 제약바이오주의 흐름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는 이런 제약바이오 관련해서인데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사실 이거는 좀 공식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좀 공식 같은 게 뭐냐면은 기술주들이 좀 약세였을 때, 특히나 기술 약세이고 유가 종목들이 강세였을 때 바이오가 같이 갑니다. 이게 미국 시장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있었던 일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동일한 것 같아요. 사실 이번 주 월요일 날에 좀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가 주말간에 이제 오펙 플러스랑 러시아가 감산을 했잖아요. 사실 그 감산 이후로 이제 WTI 유가 자체가 갑작스럽게 갭으로 뛰면서 80불까지 뛰게 됐었는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게 된다면은 여기서부터 유가가 다시 또 올라갈 것인가, 전혀 그렇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또 유가 간밤에 떨어지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이제 그럼 올라갔던 이유가 뭐냐면은 기존에 유가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거 유가가 감산하니까 포지션을 청산시켜 버리자.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항상 제가 늘상 말씀드렸던 거 네. 커버링. 네. 커버링이 나오게 되면서 유가가 뛰었던 것이고요. 그 이후로부터 유가가 점점 그 갭을 메꿔주고 있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서 바이오 종목들도 상승했었는데 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우리가 상승했던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된다면은 2020년도 이후로 글로벌적으로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정부 주도하에 그리고 기업들도 투자를 하면서 바이오 주도하에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었는데 그거에 대한 성과들이 이제 곧 하나, 두 개씩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경기 침체라고 봤었을 때 경기 침체라는 건 뭡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다운하면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봤을 때 경기 침체 나오게 된다면은 식료품과 관련된 필수 소비재만 상승하게 되고 네. 그 외에는 많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바이오 종목들이 필수 소비재인가? 맞을 수 있겠죠. 네. 왜냐? 우리들은 아프면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그쵸. 병원에 갔었을 때 우리가 경기 침체 힘들다고 해서 병원 안 고칩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바이오 종목들도 최근 1년 반에서 1년 정도 흐름상에서 봤을 때는 경기 침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키워드 자체가 이제 바이오 종목도 상승한다더라. 올라왔다. 이렇게 우리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러면 그 흐름 자체가 이번 주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뭐라 말씀드리냐면은 이번 주가 하필 또 금요일이 이제 미국의 부활절입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미국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월스트리트 다니고 있는 우리가 펀드 매니저를 생각해봐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금요일 날에 휴가입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목요일부터 마음이 들뜨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 주는 별로 노력하지 않는 주입니다. 보수적이다. 그렇다 보니까 네. 시장 내에서 변동성도 그렇게 크지 않고 약간 정도의 이제 매수하는 받침 자체가 없고 네. 오히려 지금부터 조금 더 조정 나오는 단계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우스갯소리이지 하지만 사실상 실상적인 부분상에서 금요일 날에 보통 이제 부활절이나 월요일 같은 경우에 뭐 독립기념일이나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보통 시장 자체의 움직임 속도가 많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흐름 자체가 이어질 수 있겠고 이번에 이제 바이오 관련돼 가지고도 이제 미국 내에서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 14일부터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그 관련돼 가지고 있는 바이오 종목들이 일시적으로 이번 주 내내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했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첫 번째로는 코스닥은 강세입니다. 코스닥은 강세인데 2차 전지는 약세 포지션이 아니라 차익 실현 관점이에요. 네. 그럼 코스닥은 강세이면서 코스닥 업종들이 강세인데 이제 2차 전지가 차익 실현 관점이다. 그럼 코스닥을 주요 업종 중에서 게임주나 바이오 업종 그리고 5G 이런 종목들밖에 없어요. 그럼 그런 종목들이 주류를 이루어야 될 텐데 지금 현 상황 수준에서 경기 침체라는 타이틀을 얻었었고 그다음에 미국 관련돼 가지고 미국 종목 내에서도 마크라는 기업들도 상승하게 되고 그 외 종목들도 상승 나오게 되다 보니까 국내 시장에서도 야 지금 수준에서 바이오 종목들을 상승시키자라고 하면서 바이오 종목에 대한 수급이 쏠림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네. 과거에 이제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업종들이 이런 현상이 보였었잖아요. 반도체 업종들도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실적 자체가 이제부터는 이제 올라갈 거야. 그리고 이제 반도체 관련돼서도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같은 업종 지수도 상승 나오게 되다 보니까 네. 이번 기회에 반도체 업종들을 확 띄워버리자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상승했던 거고요. 지금은 옆으로 기어주고 있는 눌림 상태이고 대체적으로 지수가 크게 급등하기 전에 보통에는 이런 이벤트적인 요소가 있었을 때 이번 기회에 확 땡겨버리는 종목 자체, 시장 자체 움직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 2020년도, 2021년도 넘어갈 때 네. 대체적으로 이랬습니다. 그때 한창 이제 뭐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겠지만 뭐 LG전자라든지 기아라든지 현대차라든지 그 당시 때 애플카 관련된 이슈로 인해 가지고 네. LG전자가 VI가 걸리고요. 현대차가 VI가 걸리고 그런 정도의 흐름들이 자꾸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정도 흐름 내에서 봤을 때도 지수가 한 번 더 급등할 때까지 지금 현재 수준 내에서는 급등하기 전에 일단은 상승하고 있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종목들의 개별 움직임을 좀 보게 된다면은 한미약품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좀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한미약품뿐만 네. 아니라 대체적인 종목들, 바이오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현재 이번 주 기준으로 26% 정도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네. 그리고 에클론이라는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에클론도 이번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기업 참여한다 보니까 이번 주 내에서 변동성도 10% 정도 이상 나왔고요. 그렇다 보니까 바이오 종목들이 강세인 이유는 현재 지금 시장 상황의 흐름 상황에서 이벤트적인 요소와 경기 침체라는 이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상승하는 움직임으로 좀 우리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술주 약세, 유가 강세일 때 바이오가 함께 가는 부분 먼저 말해주셨고요. 그동안 경기 침체 키워드와 함께 필수 소비재로 속하는 바이오주의 상승세가 나왔었다. 그리고 다음 주 이런 미국 암학회 관련 재료까지 묶이면서 이번 주 제약 바이오주의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7일 부활절을 앞두고 다소 소극적, 관망적인 미시장 흐름 영향까지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강의해 주신 제프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보다 더 많은 이야기, 정보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제프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주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오셔서 장중에도 시장과 종목에 대한 정보 많이 얻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이후입니다. 오늘도 9시부터 제프 전문가님께서 이어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준비 중에 계십니다. 네. 공개 방송에서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까요? 시장에 대한 순환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 현재 2차 전지 흐름 이후로부터 발생됐던 게 바이오 업종들, 그다음에 반도체 업종들에 대한 상승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대부분의 업종들의 상승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시장 내에서 우리가 상승장의 시발점이라고 하게 된다면은 네. 여기서부터 시장이 급등하게 된다라는 우리가 결론 한번 내려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시나리오를 세워본다라면은 지금 시장 내에서 우리가 어떤 식의 하는 전략 자체가 가장 현재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끌어올리기에는 가장 유효한 전략인가 네. 이거에 대한 우리가 판단하기에 있어가지고 시장 자체에 대한 순환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현재 지금 우리가 이 종목들에 대해서 이 섹터에 대해서 우리가 들고 있어야 되는지 정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판단에 대한 근거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논리적으로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순환매에 대해서 현재가 상승장의 출발점이라면 이에 대한 기준으로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제프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9시부터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된 이벤트도 있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9시 제프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썰전 주제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이죠. 바로 첫 번째 올라온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종목의 이름은 기아이고요. 매수하신 가격이 85,000원, 비중은 20%입니다. 네. 한 작년 5월 최근 가격은 5월 정도인데 네. 기아 최근 흐름으로 보면 우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미국의 현대차 기아 판매량도 증가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기아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네. 지금 시장 내에서 상승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수준 내에서 제가 좀 이제 평가하게 된다면 되게 좋게 말씀드리겠죠. 네. 현재 지금 우리 차트를 좀 먼저 보면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간 이제 기아자동차의 일봉 차트를 좀 보게 되면은 저도 안 본 지 좀 꽤 됐다가 기아자동차 이번에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원래는 튼튼한 박스권을 자랑했었습니다. 기아자동차가 원래는 이제 한 7만 원대에서 9만 원 정도 사이에 이런 박스권을 그리면서 시장 자체의 움직임을 형성했었는데 이 박스권의 흐름 자체가 이제 이번 10월 달 들어서서 작년 10월 달부터 이제 시장 자체가 야 이거 위험하겠다 다 던져라 하면서 그때부터 종목 자체가 크게 급락했습니다. 네. 급락한 여기서부터 30% 정도까지 거의 하한가 정도까지 밀리게 되는 이후로부터는 지금 반등 때까지 바로 진짜 V자 반등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과거에 9월 달 이전에 있었던 박스권 구간 내에서의 중심가까지 현재 지금 약 한 4개월 동안의 네. 움직임을 통해 가지고 올랐다란 말이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전에 박스권일 때 시장 사람들이 많이 물량을 던졌었고 이 던진 흐름 자체가 기관들이 많이 던졌습니다. 기관들이 물량을 원래는 8만 원 정도 내에서 물량을 포지션했었다가 네. 이 물량을 시장이 어려워진다, 시장의 흐름이 바뀌었다 라면서 물량들을 던졌었는데 그 물량을 누가 잡았습니까? 외국인들이 잡고 올랐어요. 그럼 외국인들은 지금 현재 수익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외국인들은 현재 지금 수익권이다 보니까 외국인 현재 수익 중에서 시장을 지금 올려주고 있다. 그럼 우리가 외국인 부분만, 외국인 사이드 부분만 좀 우리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수준 내에서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우상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여기서 그런 기준상에서 내가 이것보다 높은 단가인 85,000원이라면은 현재 수준에서 조금만 더 시간을 지나게 되면은 네. 당연히 그 단가까지 오게 될 겁니다. 그럼 아마 이거를 고민하시는 것보다 내 단가까지 왔었을 때 이거를 홀딩할까요?
팔까요? 이거에 대해서 좀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서는. 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좀 답을 드리자면은 현재 수준 내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이 기아자동차의 월봉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부터 급등하려고 다시 또 이전치에 있었던 이 박스권들, 지루했던 이 몇 년간의 박스권 돌파하면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럼 그 상승을 주도할 수 있는 것이 누구냐? 현재 지금 외국인이라는 거죠. 그럼 외국인들의 지금 물량 자체를, 외국인들이 물량을 매수하는지 매도하는지를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언제부터? 현재 85,000원 단가 때부터. 만약에 외국인들이 이전치에 매수했던 물량보다 더 많이 매수할 경우 그때부터 상승을 더 크게 할 것이고, 반대로 만약에 이전치에 매도했던 물량이 뭐 한 1,000주, 2,000주 정도 됐는데 갑작스럽게 뭐 몇십만 주 나왔다. 거기서부터 이 종목 자체에 대한 볼륨 자체가 여기까지인갑다. 이렇게 여러분 좀 해석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좀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지금 상황에서 저항 라인대 같은 경우에는 86,000원 정도로 좀 보여집니다. 86,000원, 87,000원 정도가 저항대다 보니까요. 85,000원이면 거의 근사치 가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번 정도의 종목에 대한 리밸런싱이 좀 필요하실 것 같고, 만약에 종목 단가가 한 8만 원 초반대나 7만 원 중반대 같은 경우, 7만 원 후반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간에서는 굳이 정리할 필요 없고 계속적으로 좀 보유 포지션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정 후에 4개월 동안 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수가에서 홀딩할지 정리할지에 대해서는 몇 년간의 박스권을 돌파하면 상승이 나올 수 있기에 85,000원 선부터 외국인의 매수, 매도를 체크해 보면서 저항대 86,000원 구간까지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종목의 이름은 우정바이오이고요. 매수하신 가격이 3,250원, 또 비중은 10%입니다. 오늘 약세로 2,825원 마감을 했고요. 매수 가격이 작년 12월 가격 같은데 조정 받다가 월요일부터 제약바이오 오르면서 같이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처음에 비중을 5% 넣으셨다가 물타기를 한번 하신 것 같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원래 첫 천개 단가는 제가 봤을 때는 한 3,800원 정도에서 4,000원 정도 였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상 말씀드렸던 스몰캡이라고 말씀드렸죠. 시가총액이 1,000억 정도 이하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스몰캡이라고 우리가 분류돼 있고, 스몰캡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판단했었을 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그래서 월봉이나 연봉을 좀 보시게 되면은 월봉을 보셨을 때 지금 2020년도 이후로부터 계속적인 우하향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체크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원래 우하향하기 전에는 기존에 5,000원대에서 이제 10,000원대까지 움직이는 이 종목이다라고 우리가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2022년도 10월 달에 왜 빠졌는지를 우리가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 관련돼 가지고는 제가 여기서 종목 분석을 더 크게 하게 되면은 시간이 너무 길어질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차트로만 좀 우리가 체크하게 됐을 때, 그럼 이 10월 달에 시장 자체가 같이 밀렸던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 자체가 아무런 이슈 없이 이 종목에 대해서 이 개별 종목, 이 우정바이오라는 개별 종목이 잘못했던 거를 떠나가지고 시장 전체가 밀렸다 보니까 그거랑 만약에 같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현 상태는 지금 싼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구간 내에서 최근에 바이오 업종들도 올라가는데 이 친구는 왜 우정을 깨고 왜 이 친구는 같이 안 오르지? 옆에 있는 바이오 종목들은 몇십 %씩 상한가도 가게 되고 20%씩 올라가는데 이 친구는 왜 안 올라가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지금 구간 내에서 아마 조금씩 이제 차트에 대한 저점을 찍어주고 반등 치는 이런 구간입니다. 현재 지금 3,250원 정도의 단가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아마 지금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정도의 시간만 주어지게 되면은 그 단가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항상 스몰캡을 보시면서 여러분 스몰캡에 대해서 들어가셨을 때 조심하라고 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이 스몰캡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런 거래량이 터졌을 때를 조심하셔라. 여러분들이 신규 진입하고 싶다면은 스몰캡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없을 때 진입하시고요. 거래량이 있게 되게 됐을 때 매도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스몰캡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시장을 움직일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호가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팔고 싶어도 못 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낮은 단가에 팔아야 되고요. 사더라도 높은 단가에 사게 되는 그런 좀 안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현재 거래량이 없었을 때 모아가시면서, 만약 이 종목이 좋다라면은 모아가시면서 거래량이 터질 때 갑작스럽게 VR이 가거나 한 번에 슝 하고 올라갔을 때 차익 실현하는 식으로 이렇게 여러분 좀 플레이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그럼 현재 상태 내에서는 지금 구간 내에서 만약에 한 번 정도 오르게 되면은 물량을 좀 정리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시장 전반이 밀리며 우정바이오도 주가 조정을 받았고 앞으로의 저점 찍으면 반등 나올 것으로 예상 주셨고요. 좀 장기적으로 매수가까지 회복하는 의견과 함께 이런 시총 작은 종목들은 거래량 터질 때 조심하자, 매도해보자라는 쪽으로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종목의 이름은 컴투스이고요. 비중은 15%, 매수가 8만 원입니다. 네. 오늘 4% 가까이 조정받으면서 73,100원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네. 컴투스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이 게임주에 대한 생각 자체를 최근에 제가 어떤 리포트를 봤거든요. 리포트에서 이제 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게임주를 다시 한 번 더 봐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중국 내에서 그간 우리가 한한령에 대한 이제 금지로 인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게임주에 대한 이제 마이너스 자체가 있었잖아요. 저평가 자체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도 한한령에 대해서 게임들에 대해서 하나 두 개씩 해제를 열어주면서 게임에 대한 퍼포먼스 자체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국인들이 그 몇억 명씩에 있는 중국인들이 대거로 몰려오게 되면은 게임주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자들이 발생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게임 업종들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단순하게 우리 생각할 수 있겠고 그런 것들이 이전에 한 2003년도, 2004년도 그때 항상 게임 업종들이 상승했었을 때 그런 생각들을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컴투스라는 종목을 봤었을 때 이 종목을 전체 크게 한 주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체 큰 흐름 상황 속에서는 7만 원대에서 18만 원 정도 사이에 이렇게 큰 박스권 현재 지금 기고 있게 되는데 이전치에도 제가 예전에 종목 상담했었을 때 이거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8만 원, 거의 7만 8천 원, 8만 원대에 대한 저점 라인을 지지해 준다라면은 그 밑구간에서 만약에 이렇게 한 번 더 지지해주고 올라와주게 된다라면은 이 박스권 자체에 대한 이제 신뢰도가 상당 부분 높아지게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박스권 정도에서 중심값 같은 경우에 한 10만 원대에서 12만 원대까지는 자연스럽게 기술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구간 내에서 봤을 때 현재 구간 내에서 잘 올라가다가 내 단가가 지금 8만 원인데 79,700원, 300원 남겨두고 지금 이렇게 하락했다는 것이 좀 되게 아쉬울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인 우상이 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한번 이 시장 자체를 우리가 총 틀어봤을 때 나열해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코스피랑 코스닥 업종 중에서 상위 섹터들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게임, 엔터 이런 종목들이 보통 있잖아요. 그리고 5G도 있고 이 종목들 관련돼 가지고 하나 두 개씩 지금 시총을 상회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한 주를 담당하면서 충분하게 상승 속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게임 관련돼 가지고 상승 자체가 이제 없었죠. 그럼 만약에 돌아오는 주에 아니면은 최근 빠르게 하면은 2, 3주 내에서 게임 업종들에 대한 이슈가 만약에 있었고 그 이슈로 인해 가지고 게임 업종 상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다시 한 번 더 릴레이 상승을 하게 된다라면은 당연 컴투스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상승 요인들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저항대 같은 경우는 10만 원대까지가 저항대라고 볼 수 있겠는데 10만 원 전까지는 지금 현재 굉장히 싼 가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종목들 자체가 싸게 되고 만약에 그런 중국 관련된 이슈가 한 번 더 나오게 되고 시장이 좀 경기가 괜찮아진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적어지게 될 경우에 그런 것들이 맞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요인 자체가 나올 수 있겠고 98,000원대까지 여러분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현재 구간 내에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약간 정도 시간만 할애하게 된다면은 충분하게 수익권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 12월에 이어서 3월도 추가 판호 발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게임주의 추세 좋게 봐주셨고요. 게임주 이슈로 다시 한번 상승세 돌면 컴투스도 추가 상승 가능하고 차후에 98,000원 가격 정도에서 수익 실현해보는 쪽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자이글이고요. 매수하신 가격 33,300원, 비중은 2.5%인데 3월 말부터 급등세가 이어지다가 4일 화요일에 음봉 윗골이 달고 이후부터는 조정받고 있네요. 자이글은 어떻게 해볼까요? 사실 이 종목을 좀 보게 되면은 원래 이 종목도 스몰캡이죠. 스몰캡이라면은 시가총액이 1,000억 이하짜리였는데 이 종목이 쭉쭉쭉쭉 가는 겁니다. 그렇죠? 갑자기 이제 이전치에서 4,000원대, 5,000원대 맴돌고 있던 친구들이 갑자기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상한가 한번 나오게 됩니다. 상한가 나오게 되고 못 샀습니다. 두 번째 상한가 나옵니다. 야, 이거 뭐지? 무슨 종목이지? 궁금해합니다. 또 상한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또 의심하게 됩니다. 야, 나도 타도 될까? 고민을 계속하게 돼요. 투자자 입장에서 대변해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올라갑니다. 거래 정지 이후에 한 번 더 올라가요. 상한가를 찍고 내려왔어요. 그럼 살만하겠죠. 하지만 비싸 보여요. 왜? 우리는 야수의 심장처럼 양봉일 때 못 사요. 우리는 음봉일 때 삽니다. 그리고 물립니다. 똑같습니다. 전형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전치의 고점 나온 이후로 24%까지 38,900원 찍은 이후로 내려왔을 때 아마 종가 기준으로 사셨거나 그 다음 날에 사셨다가 물리셨다라고 저는 판단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 종목을 좀 보게 된다면은 이전치에 그러니까 이번 연도 기준으로 좀 한번 봐볼게요. 이번 연도 기준으로 이 종목은 지금 현재 600%까지 6배나 올랐던 종목입니다. 단기간 내에 6배 올랐다가 지금 고점 대비해서 35% 정도의
조정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럼 이 종목이 한 번 더 다시 갈까요? 라고 했을 때 사실 이 종목을 들고 계신 분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현재 단가랑 옆에 보이시는 비중을 보시게 되면은 네. 딱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네. 비중이 적다는 소리는 네. 일단 무섭다는 소리입니다. 맞아요. 무서운데 들어갔다가 물렸다라는 거고 네. 이 종목이 상승 나오게 되면은 물타기를 할다라는 생각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지금 구간 내에서 기술적으로 우리가 이 기술적으로 지지하는 거나 기술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구간들이 충분하게 있습니다. 네. 그렇다는 소리는 현 구간 내에서 아마 지금 현재 고점 대비해서 30% 정도까지 하락하게 됐다는 소리는 여기서 3만 정도에 3만 원 정도까지는 지금 현재 트라이를 할 수 있습니다. 트라이라는 소리는 이게 3만 원 정도 구간이 저항 라인 될지 아니면은 저항 라인 아니라 지지 라인, 한 번 더 다시 올라간 다음에 떨어지지 않는 지지 라인 될지 이거에 따라서 지지 여부에 따라 가지고 이전에 있었던 2차 전지 종목의 금양이라는 종목처럼 네. 금양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전치의 5만 원이라는 라인대를 돌파해주면서 추가적인 급등 상세가 계속적으로 나왔잖아요. 지금 구간에서도 지지 자체를 지금 현재 8만 원 정도의 지지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한 번 더 쏠 수 있다는 소리죠. 네. 자, 그렇다는 소리는 마찬가지로 자일가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 자체에서 우리가 기술적으로만 바라보게 된다면은 현 구간 내에서 3만 원 정도까지 반등을 칠 수 있겠으나 반등 친 다음에 저항 라인을 맞게 된다면은 미련 없이 손절한다는 생각으로 정리를 하시게 될 것 같고 신규 진입 구간에서는 저는 신규 진입 같은 경우는 좀 자제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미 이 종목 자체가 스몰캡이었다가 종목에 대한 호재성으로 인해 가지고 6배나 가까이 올랐던 종목 자체가 현재 전고점 이후로 30% 정도 하락이라는 소리는 별로 하락 안 했다는 소리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다는 소리고 여기서부터 물량을 넘겨주면서 팔지 아니면 현재 구간 내에서 한 번 더 갈지 이거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모르겠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이 종목보다 더 좋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이런 위험한 종목들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이글에 대해서 단기간에 600% 오른 종목으로 지금은 조정이 나온 상태입니다. 기술적으로 볼 때 3만 원짜리 저항 지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반등 후에 저항을 맞으면 그때는 정리하는 쪽으로 다른 종목을 보자는 쪽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제프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셔도 종목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을 통해서 고민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AS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매주 목요일에 나오셔서 추천 주신 종목들에 대해서 앞으로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1월 27일에 매수했던 엘컴텍, 아까 썰전에서 잠깐 다루었는데요. 네. 지난주에도 AS 주셨습니다. 보유로 일단 의견 주셨고 네. 기술적 목표가 2,400원, 돌파 시에는 3,000원까지 전략 주셨는데 네. 오늘 또 장중에 20% 가까이 급등을 했고 맞습니다. 11% 넘게 오르며 마감을 했습니다. 네. 수익률도 50%대에서 80%로 또 올라왔네요. 네, 어떻게 해볼까요? 기분 좋죠. 일단은 네, 이런 안 좋은 시장 속에서 네. 금 관련돼 가지고 금 관련돼서 이제 종목들을 우리가 포지션했었고 그거대로 움직였다 보니까 되게 네. 뿌듯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금 관련주니까 금 선물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금 자체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로 인해서 이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금 관련해서 선물 자체가 지금 이전치의 고점 자리가 2,072달러 정도거든요. 네. 지금 현재 수준이랑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올타임 하이를 찍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역사적인 신고가를 금이 더 찍을 수 있다는 소리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다는 소리는 현재 구간 내에서 우리가 많이 봐왔던 이 차트의 모양들, 여러분들 뭔가 좀 닮아있지 않습니까? 이 현재 지금 수준에서 차트가 이전에 2차 전지가 한 번 정도 약세가 된 다음에 반등을 쳐주고 여기서부터 이게 저항을 돌파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려가는 것이냐 이거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던 거고 돌파한 이후로부터는 말릴 수가 없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2월 달에 아무도 잡지 못하고 날아가 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됐었는데 금 자체가 현재 지금 수준 내에서 반등을 더 칠 수 있는 여부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금과 관련돼서 그 대척점에 있는 달러 인덱스를 좀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네. 현재 지금 달러 인덱스를 좀 보게 됐을 때는 달러 인덱스가 이제 지금 100을 기점으로 100보다 위에 있으면 달러가 강달러, 100보다 이하로 있으면 약달러라고 우리가 좀 체크할 수 있겠는데 이전치의 지금 한 거의 6개월 정도 수준 내에서 박스권을 보여주고 있는 게 100 라인에서 105 라인에서 있는 박스권을 현재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수준 내에서는 100 라인을 지금 깨려고 지금 옆에서부터 지금 쭉쭉쭉쭉 밀리고 있는데 안 깨고 반등을 치더라도 금과 관련 없이 금이 상승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최근에 원래 과거 같은 경우에는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환율도 마찬가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려와야 되는데 환율이 내려오지 않고 달러 인덱스가 별개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소리는 이거 말고도 다른 어떤 이슈가 있다는 거죠. 그 이슈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까지 이게 뭐 경기 침체 아니면은 뭐 시장 내에서 글로벌 금융 위기 유연성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지금 너무 정보가 부족하긴 하지만 현 수준 내에서는 그러면 달러 인덱스랑 원래 같이 갔던 금 자체가 다르게 가고 있다는 것만 우리가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금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올타임 하이를 찍게 된다라면은 금 관련된 종목 자체, 엘컴텍이라는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올라갈 수 있겠고 제가 엘컴텍을 보면서 과거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근에 금리가 상승하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관련된 테마주로서 제주은행이라는 종목이 같이 상승했었고요. 그 종목 자체가 저점 대비해서 500% 5배 정도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이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되게 쏠림 현상들이 강한데 이 쏠림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금이 올타임 하이를 찍고 경기 침체에 대한 이런 그림자들이 사람들이 많이 우려하게 된다라면은 과거의 제주은행과 동등하게 엘컴텍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현재 주금 수준에서는 이거는 매도하는 입장이 아니라 차익 실현 관점이 아니라 홀딩하는 관점이 되어야 되고 마찬가지로 신규 포지션 입장에서는 만약에 지금 정도 수준 내에서 오늘 상승했던 이유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기술적인 구간 내에서 2,000원대를 강력 지지하겠다는 표현이에요. 그럼 2,000원대를 아마 안 떨어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신규 포지션들이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2,000원이 아니면은 2,000원부터 해가지고 현재 수준 내에서 2,000원보다 5% 정도 약간 손절 구간인 2,100원부터 좀 잡으신 다음에 신규 포지션 입장에서는 2,100원 정도에서 잡으시고 2,000원이 떨어질 때 손절하는 이런 플레이가 또 가능하다 시장 내에서 그러면 엘컴텍이라는 종목들도 계속적으로 쭉쭉쭉쭉쭉 치고 갈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옆으로 한 번 더 박스권을 또 기어주고 상승하는 이런 정도 수준 내에서 종목 자체가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현재 구간 내에서는 저항 라인은 2,400원이지만 2,400원에 대한 저항이 뚫리게 되면은 이전에 말씀드렸던 3,000원대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현재 지금 시황상 매크로 상황 속에서 가장 현재 유리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홀딩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 침체 우려로 안전자산인 이 금선물 역사적 신고가 달성할 수 있다 먼저 말해주셨고요. 현재 달러 인덱스와 같은 흐름으로 가던 금이 다르게 가고 있다는 점 짚어주셨고 쏠림 현상이 가능한 시장 안에서 이렇게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엘컴텍도 예전에 제주은행과 같이 강한 시세 분출이 될 수 있다 의견 주셨습니다. 여전히 홀딩으로 의견 주셨고요. 신규 매수 관심 있으시다면 2,100원에 그리고 내려오면 짧은 손절로 2,000원 대응 전략 주셨습니다. 다음 AS 종목입니다. 2월 17일에 매수했던 에코앤드림입니다. 최고가 수익이 87% 달성한 종목이고요. 근데 화요일 날 좀 응봉이 잡혔는데 전문가님께서 3연속 응봉이 나오지 않는 한은 좀 추세가 이어진다 의견 주셨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2차 전지에 대한 흐름 자체가 그때 이제 음봉 났을 때가 되게 중요했습니다. 왜 중요했냐면은 지금 2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런 에코프로 형제들 사실 에코엠드림도 옆에 있는 에코가 있으니까 에코 형제라고 좀 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에코 흐름 자체가 일단 먼저 에코프로부터 볼게요. 에코프로부터 보게 되면은
사면서 금봉이 나올 만할 때 반등을 크게 쳤습니다. 네. 이런 패턴 자체가 있었다 보니까 이전치에 이번 주 화요일 날에 시장 자체에서 5% 정도 가까이 하락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2차전지가 이제 중요한 위치에 있구나. 여기서 다음 날에 반등을 크게 해준다라면은 2차전지의 이런 강세적인 흐름 자체가 꺾이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은 오늘 마찬가지로 목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에 빠졌잖아요. 네. 얘는 왜 올라갔습니까? 신고가를 찍었네요. 네. 흔들리지 않다는 소리예요. 지금 에코프로민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 흔들리지 않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지금 정도 수준 내에서 지금부터 가장 우려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금 쇼포지션, 결국에는 공매도를 치고 있었던 친구들이 가장 우려함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항상 늘상 말씀드렸던 사모펀드 친구들을 좀 많이 유심히 보라서 말씀드렸죠. 네. 사모펀드 친구들이 매수했다는 소리는 지금 여기서부터 더 올라가게 되면은 내 포지션, 공매도를 쳤던 사람들의 포지션이 한 번 더 손실 구간이 나올 수 있겠으니까 지금 차익 실현하자. 네. 차익 실현이 아니라 손절하자. 손절하면서 커버링이 한 번 더 나오게 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종목은 자연스럽게 상승이 나오게 되는 거고 네. 그거에 다르게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엔과 에코프로와 다르게 그런 중형주 종목 같은 경우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상승했었고 그러면 결국에는 현재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종목 자체는 이제 중견기업이다 보니까 따로 공매도를 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종목에 대한 상승 자체가 좀 덜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네. 지금 최근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금양이란 종목도 지금 박스권 구간 내에서 신고가를 한 번 더 노리는 구간이에요. 이번 주 내에서 아마 상승 자체가 한 번 더 나오게 된다면은 정말 강한 상승이 나와야 됩니다. 네. 다음 주까지도 상승 랠리가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금양이라는 종목들, 지금 2차전지 폐배터리 관련된 친구들이나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내일이 좀 중요한 구간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만약에 내일 2차전 종목들이 5% 내에서 10% 가까이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은 다음 주 내에서는 박스권을 그려주면서 새로운 공매도가 다시 또 진입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내일 정도 수준 내에서 반등을 치게 된다면 크게 칠 것이고 반등을 치지 못하고 빠지게 된다면 크게 빠지게 될 겁니다. 이거 두 개를 우리가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고 내일부터 해서 월요일까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동안에 네. 이거를 동안에 진짜 크게 가거나 한 번 더 크게 빠지거나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크게 빠지게 된다면은 그때부터는 잡기에는 약간 좀 더 힘들다 보실 수 있겠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2차전지 구분에서는 신규 포지션자들과 이제 기존의 기보유자들 네. 이렇게 우리 두 가지 볼 수 있겠는데 신규 포지션자 입장에서는 지금 2차전지를 보시면 안 됩니다. 왜 보면 안 되냐?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 보셔야 돼요. 그 종목 관련해서는 제가 나중에 이후에 무료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테고 그러면은 지금 기보유자 입장에서는 지금 고민해야 되는 게 내일 만약에 상승하거나 내일이나 다음 날에 상승을 하거나 네. 그렇게 된다면 홀딩을 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많이 내려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차익 실현 한번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면서 2차전지 관련돼 가지고는 계속적으로 제가 매주 동안에 업데이트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시장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전지 전반을 짚어주셨습니다. 종목들 내일부터 월요일까지 흐름 잘 체크해 보시고요. 만약 상승한다면 다음 주까지도 홀딩 의견, 만약 5에서 10% 조정 나온다면 다음 주 박스권 예상으로 차익 실현 쪽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3월 17일에 매수했던 한미글로벌입니다. 네. 기술적 추천 주신 종목이고 네. 오늘 또 강세가 나왔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11.78% 정도의 또 급등이 나왔는데 네. 한미글로벌은 또 어떤 이야기 들어볼까요?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진짜 완전 충분하게 기술적인 반등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네. 손익비가 되게 괜찮은 종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지금 올라갔는데 이전치에서도 마찬가지로 14%를 올렸습니다. 이때도 올라갔는데 거의 종가 한 10분 정도 남겨주고 네. 갑작스럽게 VI 가면서 종가를 진짜 크게 올렸습니다. 이때 왜 올랐는지 몰랐어요. 네. 지금도 모릅니다. 지금도 9% 올랐는데 이슈가 없습니다. 그렇다는 소리는 지금 시장 내에서 네. 옆으로 박스권을 기다는 소리는 현재 최근 들어가지고 빈살만에 대해서 최근에 포트폴리오도 공개했었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빈살만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한 번 더 추후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구간 내에서는 이제부터 좀 차익 실현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기술적인 구간 내에서 31,000원 약간 정도 돌파 시 차익 실현 하셔라라고 말씀드렸었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구간 내에서는 우리가 이제 차익 실현부터 하면서 나중에 한 번 더 떨어지게 되면은 그때 한 번 더 보자. 이렇게 여러분 좀 체크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차익 실현, 기보유자 입장에서는 차익 실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한미글로벌 네옴시티 관련 이슈들 추후 나올 수 있다고 예상해 주셨고요. 지금은 차익 실현 구간으로 31,000원 정도 선에서 수익 실현하는 쪽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지난 방송 전략주였던 네. DB하이텍 31일에 매수했고요. 매수하고부터 계속해서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최고가 수익이 벌써 16%, 17% 달성을 했네요. 네. 네.
너무 아쉬워요. 싸게 잡고 싶었는데 비싸게 잡았습니다. 그렇죠. 그 이후로부터 종목 자체가 올랐었는데 현재 구간 내에서는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5위평선 구간 내에서 현재 지금 조정받고 있습니다. 조정받고 있다 보니까 현 구간 내에서 아마 내일이 좀 움직임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 나스닥 시장 자체, 이게 미국 시장 자체의 흐름 자체가 좋게 흐름이 되게 된다면은 당연하게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상승하게 될 거고, 그럼 내일 이제 다시 또 코스닥과 코스피 종목에서 2차 전지랑 반도체 업종들이 줄고 상승하는 그런 시장의 흐름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일 만약에 흐름상에서 5위평선에 대한 저항을 깨고 내려올 경우에 다시 또 7만 원 정도까지 내려올 경우에 내려오게 된다면 한 번 더 우리가 유심하게 볼 필요가 있겠고 그것이 아니라면은 현재 수준에서는 지금 신규 진입하기가 살짝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구간 내에서는 이미 목표가 기준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일단 차익 실현을 하셨고 그 이후로부터는 지금 현재 신규 진입 자체가 일단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구간 내에서 올타임 하이가 85,400원이고 이전치가 고점 자체가 83,600원인데 거의 한 2%, 3% 정도 수밖에 안 납니다. 올타임 하이를 찍느냐 안 찍느냐는 이제 미국 시장 관련돼 가지고 마이크론이나 아니면 필라델피아 반도체에 대한 지표를 우리가 좀 유심히 체크하면서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현재 지금 수준 내에서는 지금 신규 포지션을 하기에는 살짝 부분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AS 진행해 봤습니다. 저희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9시 제프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이번 주 새로운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바라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 주에 바이오 업종들이 좀 많이 올랐잖아요. 이 경기 침체라는 이 타이틀 자체가 깰려면은 이거와 더 한 번 더 시장 참여자들이 이거와 더 다른 충격적인 지표가 나와야 됩니다. 경기 침체가 맞냐 아니냐에 대해서 지금 이제 경기 침체가 맞다라는 식으로 쏠림 현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표들이 노동 지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가 지표도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수준 내에서는 그거와 다른 다시 또 경기 침체가 아니고 시장이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이유가 찾게 되는 그런 단서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풀타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마 지금 현재 수준에서 그럼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이 바이오 종목인데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최근에 이번에 이제 암학회 관련돼서나 아니면은 최근에 미국에 있는 이벤트 관련돼 가지고 상승 나왔던 종목 중에서 최근에 이제 급등 자체가 많이 났었는데 그런 급등이 연봉에 대한 시가를 넘어갔었습니다. 기술적으로 연봉을 넘어갔다는 소리는 이제부터 올해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올해 부분의 상승을 이번에부터 기회를 얻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 관련돼 가지고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좀 이슈가 있는 건가? 관련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건 한 개가 첫 번째 힌트는 뭐냐면은 론자라는 이제 글로벌 CDMO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이제 이중항체를 개발하거나 생산하거나 협력하고 있고 올 초 같은 경우에도 이제 JP모건스 관련돼 가지고 헬스케어 부분에서 이벤트 했던 것 중에서 가장 이제 우리가 많이 신임을 받았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시가총액은 1조 이상인데 이 종목 자체가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박스권의 흐름을 보였었는데 이 박스권의 흐름상 현재 지금 수준 내에서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 박스권의 흐름을 지금 돌파하려는 움직임들이 상당 부분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코스닥의 순환매를 하고 있었을 때 이 종목 자체에 대해서 27,000원 단가를 넘어가야 된다면은 말릴 수 없을 정도로 상승을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기술적인 진입에서 우리가 현재 지금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여러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가격과 전략 자체는 제가 이후에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주 관련해서 힌트 들어봤습니다. 이런 상승세가 연봉을 돌파하면서 이런 걸 비추어 볼 때 올해 내에도 상승세 이어질 것이고 현재 진입 가능 구간으로 종목 주셨습니다. 이야기해 주신 제프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또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내용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제프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이제 10분 후입니다. 잠시 후 9시부터 제프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시장과 종목에 대한 정보들 많이 얻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